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겉으로 보기에 유례없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76%나 폭등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야말로 역사적인 쾌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한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76% 오르는 동안 여러분의 통장 잔고도 76% 늘어났나요? 아니면 물가가 뚝 떨어져서 이제 좀 살림살이가 나아지셨습니까? 아마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일 겁니다. 오히려 요즘 점심 한 끼 먹으려면 8,5,000원은 우습게 나가고 마트 장바구니 담기가 겁난다는 분들이 태반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부자가 됐다는데 주가는 천정부지로 솟구치는데 왜 정작 우리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걸까요? 코스피 5,000포인트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숫자가 현실이 됐습니다. 1년 사이에 무려 76%나 폭등했다니 숫자만 보면 이건 그야말로 역사에 남을 대기록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경제의 중심에 우뚝 선 것 같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도 유튜브를 틀어도 온통 주식 이야기뿐이죠. 나라는 부자가 됐다는데 주가는 천정부지로 솟구치는데 왜 정작 우리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코스피 5,000이라는 이 화려하고 장밋 비친 숫자 뒤에 숨겨진 잔인하고도 차가운 진실을 파헤쳐 볼 겁니다. 왜 주가가 오를수록 당신은 가만히 앉아서 더 가난해지는지, 그리고 이 현상이 30년 전 우리가 겪었던 최악의 비극인 1997년 외환위기와 얼마나 소름 끼치게 닮아 있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식시장 전망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는 가장 빠른 길을 매일매일 제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냉정하게 이 폭등의 실체부터 짚어봅시다. 코스피가 1년 만에 76%나 올랐다는 거. 이거 정상적인 경제 성장으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되는 속도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갑자기 초사이언급으로 변해서 기업들이 돈을 수십 배씩 더 벌어온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이 미친 듯한 폭주 뒤에는 세 가지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원화 가치의 폭락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얼마인지 보셨나요? 1층 삽 70원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1,200원대였는데 그 짧은 사이에 우리 돈의 가치가 20% 넘게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게 주가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자, 상상해보세요. 미국 투자자가 1,000만 달러를 들고 한국에 옵니다. 예전 같으면 120억 원으로 환전됐을 돈이 지금은 환율 덕분에 가만히 앉아서 147억 원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 주식은 지금 폐업 정리 땡처리 수준으로 보이는 겁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량주들이 달러로 환산하면 작년보다 훨씬 저렴해진 셈이죠. 이걸 전문 용어로 파이어 세일이라고 부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의 미래가 밝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격표가 잘못 붙은 물건처럼 싸니까 일단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의 상승은 기업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돈이 똥값이 돼서 일어난 착시 현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 요인은 AI 버블과 반도체 쏠림입니다. 코스피가 5,000을 찍었다고 해서 상장된 수백 개의 기업이 다 같이 웃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제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딱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 타고 HBM이라는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 두 회사가 회사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 두 회사가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 얘들만 올라도 지수는 쑥쑥 올라갑니다. 나머지 90%의 기업들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건 마치 한 반에 학생이 100명인데 전교 1등 2명이 만점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98명이 빵점인데도 우리 반 평균 90점이다 라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꼴입니다. 전체 체력이 좋아진 게 아니라 특정 학생 2명이 엄청나게 잘한 것일 뿐 나머지 학생들은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영끌의 마지막 불꽃입니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이니 뭐니 하면서 시장에 군부를 지피니까 이제라도 안 타면 영원히 뒤처지겠다 싶은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대출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긁어서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신용융자 잔고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실질적인 소득에 기반한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빚으로 만든 거대한 거품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한번 흔들리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구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진짜 무서운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언뜻 보면 외국인 자금 들어오고 주가 오르면 다 좋은 거 아닌가 싶으시죠? 하지만 정상적인 경제라면 주가가 오를 때 그 나라 돈의 가치도 함께 올라야 정상입니다. 경제가 좋아지니까 그 나라 돈을 가지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게 상식이니까요. 미국 주가가 오를 때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주가는 폭등하는데 원화 가치는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비정상적인 디커플링 현상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아주 명확하고도 섬뜩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를 믿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환율 때문에 싸졌으니까 잠깐 들어와서 단기 차익만 노리고 언제든 썰물처럼 빠져나갈 준비를 하는 한머니라는 증거입니다. 더 심각한 건 우리 국민들의 자본 탈출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국 주식 안 사고 미국 주식으로 도망가는 속도가 외국인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내 나라 돈인 원화와 한국 시장을 도저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나라 돈을 버리고 달러로 갈아타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달러 수요는 폭발하고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는 최악의 악순환에 빠진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코스피 5천이 서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독약이 됩니다. 대다수 국민에게 코스피 숫자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지표는 바로 원달러 환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식량, 원자재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드시는 빵의 밀가루, 차에 넣는 기름, 마트에서 사는 과일, 심지어 김밥 안에 들어가는 참치까지 거의 다 달러로 사옵니다. 환율이 1,200원에서 1,070원으로 올랐다는 건 똑같은 물건을 사오는데 20% 넘는 돈을 더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라 밖에서 사오는 모든 물건값이 자동으로 20%가 올라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고환율이 국민들에게 몰래 징수하는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점심 한 끼 값이 작년엔 10,0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터보 1,000원 넘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이 10,000원을 넘고 김밥 한 줄이 4,000원입니다. 자, 왜냐고요? 수입 밀가루 가격이 올랐거든요. 환율 때문에요. 반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수출 대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 오히려 좋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장부상 이익이 어마어마해지니까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오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열매는 주주와 대기업 임원들에게만 돌아갈 뿐입니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어떻습니까? 원자재 값은 폭등하는데 손님들 지갑은 꽉 닫혀서 가격 올리기도 힘듭니다. 실제로 2026년 들어서 자영업자 폐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주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코스피 5천은 그들만의 잔치예요. 달러 자산 가진 부자들과 수출 대기업은 더 큰 부자가 되는데 원화로 월급 받는 대다수 서민은 가만히 앉아서 가난해지는 잔인한 양극화의 구조입니다. 주가가 올랐다고 기뻐할 때가 아니라 내 주머니에서 돈이 얼마나 빠르게 새나가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더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정확히 30년 전에도 똑같이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1996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볼까요? 당시 우리 정부는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가입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선진국이 됐다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생색내는 데만 혈안이 돼 있었죠. 국민소득 $10,000 달성, OECD 가입 같은 숫자 채우기에만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비극이 터졌습니까? 바로 1997년 외환위기, 즉 IMF 사태입니다. 알고 보니 한국 기업들은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들어왔던 외국인 자본은 단기 차익만 노리고 들어온 뜨거운 돈들이었습니다. 위기 신호는 도처에 깔려 있었지만 정부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는 낙관론에 취해서 눈을 감고 귀를 막았습니다. 자, 지금 2026년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코스피 5천과 선진지수 편입을 외치고 있습니다.
30년 전 OECD 가입 때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릅니까? 겉으로 보이는 숫자 부풀리기에만 열중하고 정작 실물 경제의 체질 개선은 뒷전입니다. 1997년엔 기업 부채가 뇌관이었다면 지금은 가계 부채가 시한폭탄입니다. 부동산 PF 부실에 신용융자 역대 최고, 여기에 통제불능인 고환율까지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거대한 복합재앙, 즉 퍼펙트 스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실전 가이드를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첫 번째,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 여부를 사활을 걸고 지켜보세요. 만약 1,500원을 넘어서서 안착한다면 이건 비상벨이 울린 겁니다. 그때부터는 수입 물가 폭등이 본격화되고 외국인 자본의 대탈출이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달러 자산을 일부 확보하세요. 달러 예금이나 달러 ETF 같은 걸로 내 자산의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원화에만 올인하는 건 침몰하는 배에 전 재산을 싣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 코스피의 쏠림 현상을 냉정하게 주시하세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십시오. 만약 이 비중이 40%를 넘어간다면 이건 더 이상 건강한 시장이 아닙니다. 두 종목 중 하나만 휘청여도 시장 전체가 폭포수처럼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특정 섹터에 몰빵하지 말고 철저히 분산 투자하십시오. 남들이 돈 벌었다는 소리에 휩쓸리지 말고 내 자산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개인들이 빚내서 주식 사는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 시장에 작은 균열만 생겨도 패닉이 발생합니다. 반대 매매라는 강제 청산 물량이 쏟아지면서 폭락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게 만듭니다. 조급함은 투자의 가장 큰 적입니다. 여유돈으로만 하시고 만약 여유돈이 없다면 차라리 투자를 쉬는 게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코스피 5천이라는 숫자에 취해서 이제 우리 경제가 반석 위에 올라섰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 체력 개선 없는 급등은 반드시 처참한 급락을 동반합니다. 환율을 보십시오. 원화 가치 하락은 외국인에게는 달콤한 세일 기간이지만 우리 서민들에게는 피눈물 나는 소득 삭감과 같습니다. 주가와 통화 가치가 반대로 움직이는 지금 이 기이한 풍경은 성장의 증거가 아니라 아주 위험한 조난 신호입니다. 30년 전 OECD 가입 축배가 비명으로 바뀌었듯 2026년 코스피 5천 축포도 순식간에 사라질 신기루일 수 있습니다. 코스피 5천이라는 환상에 속지 마십시오. 화려한 지수 숫자가 아니라 내 곁에 사람들을 보고 뉴스 자막이 아니라 내 장바구니 물가를 보십시오. 그게 진짜 경제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뼈아픈 경고가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이 비정상적인 폭등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움직이면 남들과 똑같이 가난해집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존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끝내기엔 좀 아쉬우니 현실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덧붙여 볼까요? 여러분, 경제라는 건 결국 심리게임입니다. 대중이 가장 열광할 때가 언제나 꼭지였고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갈 때가 기회였습니다. 지금의 코스피 5천은 분명 열광의 단계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부터 택시기사님까지 주식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그때는 수익을 즐길 때가 아니라 탈출 전략을 짜야 할 때입니다. 특히 지금의 고환율 상황은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맞물려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국제 무대에서 우리 국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소리 없는 비명입니다. 수출 기업들이 돈을 번다고요? 네, 벌겠죠. 하지만 그 돈이 낙수 효과가 되어 여러분의 주머니까지 흘러내려오기에는 이미 우리 사회의 연결고리가 너무 많이 끊어져 있습니다. 대기업은 더 고도화된 자동화를 선택할 것이고 일자리는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 주가 상승의 혜택은 극소수가 독점하고 고물가의 고통은 대다수가 분담하는 이 불평등한 구조를 깨지 못하면 코스피가 챈챈을 간들 여러분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주가가 얼마냐를 쫓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의 구매력이 얼마나 보존되고 있느냐를 따져야 합니다. 1억 원을 벌었어도 물가가 2배 오르면 사실상 내 자산은 반토막 난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지금은 공격보다 수비가 수천 배 중요한 시기입니다. 화려한 숫자에 현혹되어 벼랑 끝으로 걸어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그리고 더 소중한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